자, 특히나 코린이 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포모를 조심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막 쏴요. 여기서 조정 받을 줄 알았고 아기가 주봉 갱신되고 CPI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오늘 내일 미장 열릴 때까지 봐야 된다고 했는데 막 여기서 아침에 쏴요. 아침에 막 쏴 올려가지고 비트 기준으로 막 2% 가까이 올라가니까 막 포모가 와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자리에서 돌파 났나 보다 하고 나서 여기에서 그냥 롱 때려버려요. 롱 때리고 뭐해요? 손절 기준도 없죠, 코린이 분들은. 자, 이제 나 탔으니까 가라 하고 나서 사자마자 올라가니까 잘 간다, 이제 가겠구나, 투근하다, 고점 돌파하고 가자 외치겠죠. 가자 외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이러고 있다가 그때부터 비실비실 하더니 미장 열리고 새벽까지 그냥 꼬라 박아버려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진짜 못해먹겠네, 이게 말이 돼, 올린 거 다 빼네, 이럴 거면 왜 올렸어? 라는 말이 나오고 손절 치거나 혹은 청산이 나고 나면 이 상태에서 바닥 깔고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와 진짜 조작이다, 이게 말이 되냐, 나만 털고 가냐, 이걸 올렸다 다 빼고 다시 간다고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보통의 코린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자리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준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기준을 잘 잡는다면 이런 코린이 같은 실수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입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12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제 단기적으로 올렸던 부분들을 모두 말아내리면서 조금 흔들어 제끼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찬스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시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이 갱신되었고 아주 장대를 쏘아 올려줬는데 그대로 일봉을 음봉 마감해버렸어요. 결국은 쌍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주말에 말씀드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중요한 건 포모 관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장에서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 차트가 틀리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포모를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방에다가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더라도 눌림이 나오고 나서 사야 할 거고, 어제 오전에 여기서 날라간다고 추격 타는 경우에 어떻게 되겠냐, 이거 도저히 버틸 수 있겠냐, 이 조정 못 버틴다. 코린이 분들 예시를 들어드린 영상도 여기 있어요. 왜 돈을 잃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 위에 띄워드릴 텐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어제 올렸던 부분들을 모두 다 내려내면서 결국은 일봉 시가도 깨버렸어요. 일봉 시가 음전되고 있는데 이거 홀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 홀딩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특히나 코린이 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포모를 조심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막 쏴요. 여기서 조정 받을 줄 알았고 아기가 주봉 갱신되고 CPI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오늘 내일 미장 열릴 때까지 봐야 된다고 했는데 막 여기서 아침에 쏴요. 아침에 막 쏴 올려가지고 비트 기준으로 막 1% 넘게 올라가니까 막 2% 가까이 올라가니까 막 포모가 와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자리에서 돌파 났나 보다 하고 나서 여기에서 그냥 롱 때려버려요. 롱 때리고 뭐해요? 손절 기준도 없죠, 코린이 분들은. 자, 이제 나 탔으니까 가라 하고 나서 사자마자 올라가니까 잘 간다, 이제 가겠구나, 투근하다, 고점 돌파하고 가자 외치겠죠. 가자 외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이러고 있다가 그때부터 비실비실 하더니 미장 열리고 새벽까지 그냥 꼬라 박아버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내 평단으로 왔을 때 여기에서 나가는 사람은 그나마 완전 코린이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질질질질 흘러내리면서 그래도 버티길 잘했다, 여기서 바닥 깔아주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버텼는데 올려치고 다시 한번 저점 갱신하면서 일봉 음전까지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진짜 못해먹겠네, 이게 말이 돼, 올린 거 다 빼네, 이럴 거면 왜 올렸어? 라는 말이 나오고 손절 치거나 혹은 청산이 나고 나면 이 상태에서 바닥 깔고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와 진짜 조작이다, 이게 말이 되냐, 나만 털고 가냐, 이걸 올렸다 다 빼고 다시 간다고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보통의 코린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자리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준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기준을 잘 잡는다면 이런 코린이 같은 실수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포지션을 모두 정리하고 나서 방에다 남겨드리고 저는 포지션이 현재 없기 때문에 주봉 갱신이랑 CPI를 기다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뭐가 있냐고 하면 바로 CPI가 있습니다. 9시 반에 CPI 발표가 있는데
이게 오늘 왜 중요하냐고 하면 9월 18일 날 금리 발표를 합니다. 금리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게 물가죠. 그 중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시중에 소비자들이 직접 사고 있는 물가가 얼마나 높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다면 당연히 금리를 내리기에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 물가가 높은데 금리까지 내려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연준 의장 얘기 많이 할 때 인플레이션이란 얘기 많이 하죠. 이 인플레이션이 오고 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금리 인하를 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워진다라는 압박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9월 18일 날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전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9월 18일 날 라게님은 금리 인하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면 점도표들을 봤을 때 9월에 한 번쯤은 낮춰줄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낮출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높게 나오면 낮추기 전에 한번 쏟아내려서 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조정이라고 하는 건 큰 박스권으로 이룰 수도 있을 거고요.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한번 주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생겨요. 대세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지수로 인해서 한번 팍 쏟아내고 9월까지 막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뻔한 호재인 금리 인하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은 저는 이 금리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뻔히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알고 있었고 뻔한 소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오면 저는 그걸 빌미로 엄청나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뻔한 호재를 띄우기 전에 개미털기를 해야 한다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때 한번 조정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냥 저냥 잘 나오고 악재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 상태로 쭉쭉쭉쭉 올라가고 위에서 기간 횡보를 하다가 이 금리 인하에 맞춰서 한 번 더 큰 장대를 뽑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저는 현재의 악재와 호재로 쓰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악재로 쓰일 가능성이 꽤 높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말에 말씀드렸던 게 주봉과 CPI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서 지금 위로 올려칠랑 말랑 하고 있지만 주봉 갱신 이후에 흔들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화요일날 CPI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무빙이 나올지 좀 많이 변동성을 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가능하면 주봉갱신 이후에 첫날 미장 열릴 때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유가 좀 더 있다면 저는 CPI까지 보고 그 CPI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 봐야 될 기준이 있었죠. 두 가지 봐야 될 기준 중에 하나는 클리어했어요. 어제 주봉갱신 나고 엄청 들어 올렸다가 미장개장하고 엄청 쏟아내리면서 오늘까지 왔죠. 그리고 나서 주요 매물대 자리 및 상승하던 추세선, 저항받던 추세선들을 올라타고 리테스트한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하나, 바로 CPI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CPI 하나죠. 그래도 두 개 중에 하나는 처리했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받을게요 라고 한다고 하면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CPI가 만약에 악재로 작용했을 때 조정이 한번 팍 올 수 있기 때문에 스탑로스는 잘 잡고 손절에 대한 기준은 잘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될 거고, 뭐 제 생각에도 그래요. 주봉갱신이 났기 때문에 1차적인 매수 찬스를 잡고 만약에 분할로 접근한다고 하면 여기서 한번 잡고 내려왔을 때 한번 잡고 뭐 이런 식으로 CPI까지 이 기준을 가지고 두 번의 분할 매수를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에 아직까지는 악재 요소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오늘 CPI까지 보고 본 포지션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CPI에 대한 악재가 해소되고 나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포지션 구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기에 맞춰서 과연 매수 찬스 할 만한 자리는 어딘가 라고 봤을 때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비트 기준으로는 이 박스권을 말씀드렸어요. 이 박스권 내에도 주요한 매물대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코어한 매물대가 중간에 쌓여 있어요. 이 범위는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점선의 박스보다는 여기 주요한 핵심적인 코어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여기서 지지받느냐를 보는 게 어제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켜
지켜봤던 상승하던 추세선 재진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때에는 비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한번 올려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러 리테스트 오는 구간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 코어한 구간을 지켜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리를 깔아주고 만약에 상승을 해주고 CPI 때 흔들어 제끼더라도 이 코어한 매물대 자체가 뚫리지 않는다면 이 자리는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는 자리다. 그럼 어디까지 볼 수 있다? 기존에 보던 140K 정도 언저리까지도 오를 수 있는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위기만 넘기고 나면 괜찮은 상승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와 CPI 발표를 연계하고 9시 반 전후 플러스 알파로 미장 열리는 시간 10시 반이죠. 9시 반, 10시 반 전후의 무빙들만 잘 고비를 넘기면 무난무난하게 이 자리 지켜내고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막 실시간으로 흔들어 제낄 때 뇌동을 하게 되거나 판단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단톡방 들어오시면 돼요. 발표하고 그 다음에 미장 열릴 전후에는 제가 자리 지키고 보통은 브리핑 드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해석해 드리고 있으니까 단톡방 들어오시면 분명히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1시 50분쯤 넘어가지고 이더 박스가 보이는데 박스권에서 이 트랩을 보고 이 트랩 기준으로 만약에 재진입했다면 박스 하단까지도 갈 수 있어 보인다. 채널은 재진입했고 유동성 흡수 가능성 체크하고 여기가 되겠죠. 하단까지 열어두고 내일 아침 돼봐야 알 것 같다. 이 고점 재돌판하지 않는 이상에는 한 번 더 바닥 체크하러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다. CPI도 있고 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어제 그대로 나와줬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채널 그리고 상단 찍고 바닥 찍은 다음에 위에서 유동성 흡수했으니까 적어도 하단부까지 내려오고 하단부를 흔들어 제끼고 올라가면 제가 예상했던 흐름 자체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이 흐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 이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승하는 추세가 있고 한 번의 상승을 만든 후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채널을 그려주고 박스권을 그려준다면 강세 조정이다. 상승하고 우상향하는 채널에 대한 조정으로 기간 조정을 완료하고 만약에 쏘아 올린다면 아주 강한 상승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는 현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에는 CPI와 동반해서 발표 이후의 흔들림 그리고 미장 오픈하고 나서의 흔들림까지도 판단한 다음에 이 채널을 활용해서 매수 매도 찬스를 잡으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채널을 깨지 않는다면 굉장히 높은 상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홀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CPI 발표 그리고 미장 발표 이후에 이 채널이 깨져요. 이런 식으로 깨져서 내려온다면 기존에 단단하다고 봤던 4천대 매물대에 찍고 이 상태에서 오르는 그림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유동성 흡수가 되겠죠. 유동성 흡수의 경우에는 어떨 때 살 수 있다? 채널을 연장해서 채널 재진입했을 때 리테스트나 혹은 채널 재진입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고 이탈하면 손절치고 만약에 재진입하고 올라간다면 상단까지는 아직은 완벽히 뚫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돌파낸다 그러면 좀 길게 홀딩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 이 구조는 어디서 나왔다? 더 크게 보면 직전의 상황에서도 나왔다. 움직이고 상단 털고 아래 털고 재진입해서 상방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3마켓 패턴도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횡보하고 위에 한번 털었고 밑에 흔들어 제끼다가 CPI 발표나 미장 발표 나고 아래 털고 여기에서 횡보, 위 털고 아래 털고 상승하는 3마켓 구조를 미니한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잘 생각하고 있으면서 매매할 타점과 그다음에 현재 흐름을 잘 파악하시는 게 가장 핵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도미넌스 체크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 도미넌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채널 하락 이탈했고 채널 하락 이탈한 상태에서 리테스트 자리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면 재진입하지 않는다면 어떻다?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고 더불어서 테더도 지금 현재 보시면 쌍바닥 찍고는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크게 올려치지 못한다? 그래서 비비다가 떨궈 주겠죠. 그럼 우리가 염원하던 테더 도미넌스 4%대가 깨지면서 알트 불장이 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알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상승하다가 한번 주춤했지만 현재 양봉을 뽑으면서 전환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더 역시도 살짝 눌렸지만 다시 한번 들어 올리면서 강한 이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미넌스의 상황으로는 이대로 올릴 수도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CPI가 조금 요번에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뭐 윗꼬리 요렇게 찍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비트도 여기서 비비다 턱 찍고 요렇게 살짝 진입을 페이크를 주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도 CPI 발표를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고 보는 게 좋겠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황 영상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CPI 발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금리 발표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은 없지 않나 여태까지 계속 미뤄왔고, 트럼프도 그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데, 파월은 한 9월 정도 원래 예상을 했었고, 이때까지 더 빨리 너만 느리다, 너 왜 자꾸 금리 인하 안 하냐라는 압박을 받으면서도 단단하게 버티고 생각했던 9월까지 버텨왔으니까 요번에는 한번 낮추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려면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잘 나와야 한다라는 부분들 조금 주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혹시 모르는 걱정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이 CPI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CPI 발표 잘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면 저희 고정 댓글에 단톡방 들어오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교육 시작이에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늦었지만 빠르게 오늘 신청하셔서 같이 교육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CPI 결과 이후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항상 긴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저도 1만 유튜버 가고 싶습니다. 많이 소문들 내주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수익 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